새해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외신 헤드라인으로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 덕분에 행복했던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주요 이슈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한 데를 놓고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폴 하키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에 시장이 많이 상승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4년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굉장히 뜨거웠죠. S&P 500 지수는 약 23%, 나스닥은 29%, 그리고 다우 지수는 13%의 연간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작년에 무려 57번이나 역대 최고치로 하루 거래를 마감을 했었고요. 다우 지수는 47번, 그리고 나스닥도 38번이나 역대 최고치 거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와 강력한 미국의 경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열광에 힘입어서 2년 연속으로 2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S&P 500 지수에 속한 종목 중에서 작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주식은 이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 상승률 무려 350%에 달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텍사스 기반의 전력 공급업체인 비스트라 에너지가 262%,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17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작년을 화려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나스닥 500 지수에 속한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는데요. 이 모바일 광고 서비스 제공 회사인 앱러빈이 700%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로 1위를 찍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70% 이상의 수익률로 뒤를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휩쓸었던 작년 주요 기업 중 안에서도 처절한 패배를 맛본 곳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텔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은 지난 24년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면서 56년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고요. 또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17% 급락하면서 이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불명예 퇴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시에 또 큰 변수로 작용되는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격적인 피벗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올해가 되고 나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떠할지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월간은 여전히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게까지는 S&P 500, 올해 7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 전망치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올해 S&P 500 지수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26명의 분석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 S&P 500 지수 평균적으로는 6,508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오펜하이머는 7,100선, 웰스파고는 7,007, 그리고 도이치방크와 야덴 리서치는 7,0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HSBC가 6,700선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666으로 현재가 대비해서도 11%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관측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그룹은 6,500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석가들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도 지금보다 12.4%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다만 지난 2년 동안 뉴욕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M7 종목의 상승세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고려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기회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골드만삭스는 S&P 500 기업 중에서도 M7보다는 나머지 493개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 격차는 지난해 30%포인트에서 올해 6%포인트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미국의 제한적인 무역 정책은 미국보다 해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M7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의 해외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의 높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고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주식이나 은행주들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수혜주를 매수하자라는 권고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벤처 캐피털리스트 샤마스 팔리아티피아는 이런 분위기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다준 S&P 500 지수 펀드 투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투자의 대가 버핏 같은 경우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S&P 500 지수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것을 권유해왔는데 팔리 하티피는 일부 기술주의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기업의 지수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수 투자의 근간인 분산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미국인들이 S&P 500 지수 ETF를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버핏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라면 그런 베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주식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작년만큼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매일매일 변화되는 이슈와 시장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나름 상반기에 주역으로 꼽혔던 반도체 관련주들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현재 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은 커질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 2평과 장기 2평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의미를 하는데 기본 추세의 약세 전환을 암시하는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S&P 500 그룹 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미국 반도체 주식은 전체 시장 방향성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AI 기술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강세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쉐어 세미컨덕터 ETF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그동안 잘 나갔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같은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 크게 하락한 인텔과 같은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수로 놓고 보았을 때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던 게 과거 22년 3월 17일이었는데 이 이후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그 다음 달에는 10%의 하락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 3개월은 20%가 넘는 하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시그널이 과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번 달부터 쭉 이 반도체 관련 지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일지 매일매일 시장 상황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개장되는 뉴욕 증시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테슬라의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4분기 판매량 현지 시간 2일로 공개가 되는 만큼 다가오는 새벽 사이에 같이 숫자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판매량을 놓고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분기 납품 실적 예상치에 미달하거나 판매 감소로 나타나면 주가에 타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과거 2023년도 181만 대 차량을 팔았었는데요. 작년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약 129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가 2% 정도 감소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4년에 목표한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51만 5천 대를 납품해야 되는데요.
다만 해당 수치가 23년 4분기에 인도한 역대 최고치인 48만 4,500대를 크게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이번 4분기 테슬라가 그 정도의 목표치를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26개 대형 브로커로부터 수집한 추산치는 50만 7천 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팩트셋이 최근에 수집한 분석가들의 추정치는 51만 400대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목표치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경쟁자인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같은 경우 올해 전체 매출에서 테슬라에 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아디는 4분기까지 작년 176만 대 전기차 판매를 했는데 만약 테슬라가 48만 대 이상만 판매를 하더라도 일단 비아디의 성과를 앞지르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4분기 판매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올해 새로 출시되는 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 올해 출시하는 저가형 전기차, 이 테슬라의 판매량 전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줄 것이다라고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은 또 로보택시와 관련된 출시 그리고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만큼 4분기에 대한 인도량도 중요하지만 올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나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비트코인이었죠. 올해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치를 내놓고 있을까요?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그래도 긍정적인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즈 같은 경우는 올해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 시장의 점유율 25%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재적인 가치를 크게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도 18만 5천 달러 4분기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관을 넘어서 국가적인 채택 사례가 증가하는 게 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폭스는 16만 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ETF 수요 또한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 유익 속도와 함께 올해 20만 달러 비트코인이 터치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최고점 경신도 12월에 나왔던 만큼 일단 올해 새로 시작되는 비트코인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매일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